안녕하세요. 윤도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품의 코드 값을 생성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입고에 관련된 테이블, 입고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코드 값을 생성하기 위한 코드 생성 테이블, 기준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품 A라고 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제품 A라고 하는 부분의 제품이 지금과 같이 2021년 2월 1일 날 상진이라고 하는 거래처에서 5개가 입고됐고, 그 다음에 2021년 5월 1일 날 마찬가지로 이화라고 하는 거래처에서 10개가 입고가 됐다라고 하면 프로덕트 A에 대한 부분의 제품은 전체적으로 입고된 수량은 15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출고 관리에 대한 부분을 출고 일자,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수량,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의 문제점은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디테일한 추적이 아니라 해당 일자별로 제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가 나갔다라고 하시면은 현재 남은 재고 수량은 5개가 되겠죠. 5개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저희를 좀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상진에서 입고된 금액과 이화에서 입고된 금액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재고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입고된 거래처라든가 입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정확한 분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제품 코드가 부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 코드를 타입이 1이면 AK가 붙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상진이면 A001이 붙겠죠. 그리고 입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수량이 5개니까 1, 2, 3, 4, 5라고 하는 각각 개별적인 프로덕트에 대해서 고유한 아이디를 생성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코드 값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고유 아이디를 생성해 줘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아이디를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이 엑셀로 만들어 놓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상당히 몇 개 안 될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몇 개 안 될 때는 일단 코드에 대한 부분이 타입 코드가 나올 거니까요. 코드 1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코드 1, 2, 3를 한 다음에 제품 A에 대한 부분에서는 첫 번째 타입 1이니까 이게 AK가 들어가야 되겠죠? AK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이게 AK가 지금 자동 고침이 돼 있어서 편리상 C0 왜냐면 옵션 설정에서 또 바꿔야 되니까요. C0 만들고 그 다음에 코드 2에 대한 부분은 2021년이니까 21년 2월이니까 그냥 21년 2월 앞에 02 이런 거 안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명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진이니까 A001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5개가 입고됐기 때문에 여기에 1, 2, 3, 4, 5라고 하는 게 붙어야 되겠죠? 마찬가지 나머지 애들은 다 똑같은 형태로 여기에 붙여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들에 대한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고유한 코드 값을 생성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프로덕트 A 타입 같은 경우는 이건 이화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화라고 하는 A00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0이 붙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하나하나 개별적인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게 5개면 5개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10개면 10개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브이로그로 만들어 놓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10개의 공간을 일단 만들어 놔야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브이로그로 여기서 와서 해당되는 내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개 미만, 20개 미만 그리고 자주 반복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면 그나마 시간 내서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입출입이 많고 데이터의 내용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면
그것을 일일이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그렇게 생산적인 작업은 아니죠. 생산적인.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10개가 있건 100개가 있건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밖에 없잖아요. 10개나 100개를 처리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것을 적용하는 로직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데이터가 10개가 됐던 100개가 됐던 1000개가 됐던 그것을 적용하는 로직은 똑같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동화를 시켜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의 요소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함수로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으세요. 자, 그럼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VBA를 만들어낸다? 자, 이 또한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파워쿼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제가 미리 이제 파워쿼리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에 대한 부분 기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데이터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부분은 여기서는 코드 값을 만들어 놓고 단순하게 여기서는 우리가 바코드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바코드로 생성을 해 놓게 된 겁니다. 지금 보셨던 요런 코드 값을 이렇게 바코드로 만들어낸 거죠. 지금 보시는 요런 게. 자, 그러면 뭐 따로 바코드를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 코드 값, 진짜 실제적인 이 코드 값이 요 코드 값이죠. 이 코드 값을 바코드를 찍어내는 뭐 바코드 라벨 프린터기에 넘겨주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사용하실 거고요. 바코드 스캐너 또는 프린터를 통해서 해당되는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바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출고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한 바코드로 제품이 나갔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재고와 입고와 재고에 따른 여러 가지 가격별로의 마진율이라든가 판매 금액이라든가 뭐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10개 나가고 2개가 남았는데 그 2개가 남은 거는 어느 제품, 어디서 입고된 제품인지를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금액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해당되는 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파워쿼리에서 코드 값을 만들어내고 또 바코드로 우리가 변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부분을 좀 더 논리적으로 좀 접근해 보기 위해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입고 수량에 대한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코드 값을 가져오는 거는 날짜에서 연도에서 연을 뽑아낸 다음에 연의 끝에 있는 2개 가져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값 가져와서 날짜를 기준으로 한 코드 생성 값을 하나 만들면 되고 날짜를 기반으로 한 코드는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대한 코드는 여기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거래처에 대한 코드는 여기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병합으로 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입고 수량이 5개면 요 카테고리가 5개가 만들어져야 돼. 그렇죠? 5개 만들어진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고 날짜를 기준으로 한 코드값 생성되는 거, 그 다음에 카테고리 코드를 다 붙이기만 하면 이 5개에 대한 부분이 각각 개별적인 코드가 1, 2, 3, 4, 5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최대의 관건은 1부터 5까지가 어떻게 해요? 쭉 나와야 되고 1부터 10까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 이 코드 값이 만약에 뭐 전체적으로 앞에가 이제 A라고 하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A1부터 A5까지 만들어져야 되고 요거는 A1부터 A10까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녀석을 1부터 5까지 확장시켜야 돼요. 이 녀석을 1부터 10까지 확장시켜야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지금까지 제 강좌를 잘 들으셨고 기억을 잘 하셨다라고 하면 어떠한 기능을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리스트가 들어간다. 자, 파워쿼리 안에서 자, 이 데이터가 리스트라고 하는 것, 즉 그러면 이 데이터가 리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1, 2, 3, 4, 5가 들어가는 경우죠. 자, 하나의 셀에, 엑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파워쿼리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1, 2, 3, 4, 5라고 하는 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쿼리에서는 이렇게 리스트라고 표현이 될 거고,
요게 만들어지면 파워컬에서는 이 데이터, 즉 하나의 셀에 5개의 값이 있는 거를 값을 추출할 건지 아니면 행으로 전환할 건지. 행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결국 요거를 어떻게 해요? 1, 2, 3, 4, 5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겠죠. 요 기능 여러분들 파워컬이 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해당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생성해 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을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같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여기다가 결과를 좀 만들어 낼 거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파워쿼리로 하나하나씩 다 표를 가져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시작해서 먼저 이거 갖다 놓고요. 현재 지금 열려있는 파일에서 가지고 오시려고 하시면 나왔다 들어왔다를 계속 반복하셔야 되죠. 닷김이 로드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로드 하시고 연결만 하시고, 그렇죠? 연결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 가셔서 이 테이블에서 파워쿼리로 넘겨 주시고요. 다른 파일에서 여러분이 작업하실 거면 그냥 불러서 작업하시면 되죠. 이제 같은 파일에서 작업하실 때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 감수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3개의 재료를 다 갖다 놨습니다. 카테고리 코드라든가 거래처 코드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병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고에 대한 부분에서 입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로 바꾸고, 그러면 현재에서 바꾸면 3단계 물어보겠죠. 현재 전환 단계에서 진행하고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보기 위해서, 눈에 보기 위해서 요청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입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의 뒤에 있는 날짜하고 그 다음에 월의 날짜를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 코드 값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거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상단에 보시면 열 추가가 있죠. 어떤 열을 추가할 거냐면 이게 날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날짜에서 연도만 가져와서 새롭게 열을 하나 만들어라. 그 얘기겠죠. 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가져왔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월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기 때문에 다시 이 열을 선택하시고 열 추가해서 날짜에 가서 월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라. 그러면 여기 보시는 이제 해당되는 날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코드를 좀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날짜로 입고된 제품에 대한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이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추출할 겁니다. 전체를 다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다 써도 상관없고요. 마지막 문자를 선택하고 마지막 뒤에 나와 있는 2개만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개를 선택하시면 마지막 문자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입고된 날짜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2개는 필요가 없으니까 자, 요 2개 선택하신다면 저는 제거를 하고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문자와 날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문자였죠. 자, 그래서 문자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숫자에서 문자로 인식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열의 위치도 왼쪽 정렬로 바뀌었고요. 이 녀석 먼저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이 녀석 선택하시면 얘가 먼저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얘를 먼저 선택 기준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선택의 순서입니다. 열 병합을 하시면 이 2개를 묶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구분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숫자나 영문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바코드를 생성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합됨, 그래서 2021년 2월이라고 하는 부분을 21년 2라고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제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날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앞쪽에 붙던 어느 쪽에 붙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로부터 생성되어지는 기본적인 코드 값은 생성이 끝나신 거예요. 생성이 끝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5개를 만들어야 되고 10개를 만들어야 돼요.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쉽게 만드시는 방법은 정말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사용자 지정열을 만들어서 사용자 지정열에다가 자, 요거에 대한 개수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함수를 쓰시기보다는 자, 리스트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리스트는 반드시 이렇게 갈매기 가로죠. 왼쪽 가로 선택하시고 자, 1부터 시작할 거죠. 뭐든지 다 1부터 시작할 거고 1.1부터 시작해서 증가 하나하나씩 한 다음에 종착지는 뭐죠? 입구 수량이죠. 그래서 입구 수량을 선택해 주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갈매기 왼쪽 가로를 넣었고요. 1, 점점, 1부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1부터 1, 2, 3, 4, 5, 5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부터 입고 수량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요? 10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라고 하는 거고 이 리스트의 내용은 1, 2, 3, 4, 5. 자, 여기에는 뭐죠?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입고 수량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거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에 대한 부분을 기반으로 제품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그 다음에 거래처명에 대한 부분 나와 있고 카테고리와 거래처명은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카테고리 코드라든가 거래처 코드로부터 브이로그업이죠. 그래서 병합을 해서 이걸 가져올 거기 때문에 저걸 일단 남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은 다 같이 가야 되고 이 녀석을 지금 현재 다 풀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새 행으로 지금 확장할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에다가 요거를 병합해서 코드 값을 가져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홈 메뉴에서 쿼리 병합을 가신 다음에 쿼리를 새 항목으로 병합을 해주십니다. 자, 새 항목으로 병합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 항목으로 병합을 해주시면 자, 일단 여기에다가 저희가 집어넣어야 될 건 카테고리 코드. 그래서 카테고리 코드를 여기다가 가지고 올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카테고리 코드가 가져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는 새 항목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제품에 대한 거래처에 대한 코드를 가져야 되겠죠? 거래처 명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처 코드를 가져오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 코드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거래처 코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게 코드 지정에 대한 부분이고 원래 열 이름 접두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하시면 AK가 붙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거래처 코드만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 코드에 대한 부분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요 보시는 것처럼 요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코드를 다 하나로 합쳐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 선택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걸 선택하시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순서대로 할게요. 날짜 코드,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그 다음에 요거는 타입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거래처별로 코드를 생성해 놓은 거를 각각을 선택하시고 열을 추가하셔서 열 병합을 하신 다음에 부분기호 저는 없이 저는 코드 1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성되는 부분은 코드 1이라고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열 제거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A 프로덕트 A에 대한 타입, 그 다음에 거래처명, 그리고 이 녀석이 5개였으면 1, 2, 3, 4, 5, 10개였으면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요거를 이제 확장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 뒤에다가 요거를 그냥 붙이시면 그 자체가 이제 코드 값이 완성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똑같은 코드 값이기 때문에 전체 공통된 코드 값이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4, 5, 6, 7, 8 개별적인 아주 이제 고유한 코드 값을 생성해 내게 되는 것이죠. 새 행으로 확장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유한 해당되는 내용들이 만들어졌고 저는 최종적으로 이 녀석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두 번째로 클릭하셔서 열 병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기호는 없는 걸로 하시고 최종적으로 코드라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최종적인 코드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선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열 제거하시면은 제품명별 카테고리 거래처 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코드 값이 완벽하게 개별적으로 생성된 거. 즉, 첫 번째 기본적인 내용은 1부터 5까지, 그 다음부터는 1부터 10까지 각각에 대한 부분이 코드 값이 중복이 될 수가 없겠죠. 유일한 코드 값을 각각 생성해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연결만 하시고요. 연결만 하시고 새로운 탭을 여기서 그냥 보실까요? 여기에서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다음으로 로드하셔서 표로 여기다가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타입에 대한 부분이 코드가 나와져 있고요. 자, 요 부분을 이제 바코드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바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코드 폰트를 여러분이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바코드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으시니까 굳이 그것까지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릴 거고, 그냥 그 폰트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시고 다시 재부팅을 하시던 아니면 다시 엑셀을 닫고 이제 여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만들어 이제 그거는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요. 자, 글꼴에 가셔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설치하셨던 그 글꼴 바코드 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저는 코드 1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그냥 코드 글꼴만 바꾸시면 요 자체가 이제 바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프로덕트 이제는 자, 여기에서 요거를 B로 하고요. B로 하고 타입에 대한 부분은 타입 3. 타입 3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2021년 4월 3일로 입고가 되고, 요거는 20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냐면 요거는 대성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대성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데이터 제로 고침 하시면 해당되는 부분 내용,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돼 있죠?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요게 달자가 잘못됐죠.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 확인되셨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코드 값을 만들어내서, 그러면 이 코드 값을 기준으로 반드시 이제 출고에 대한 부분들도 이 코드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추적하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언제 입고된 그리고 어디에서 입고된 제품에 대한 그런 분명히 이제 여기에는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그 뭐 마진율, 당진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또 추가를 해 놓을 수가 있죠. 그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또 제품에 대한 제품별로 프로덕트에 대한 프라이스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만들어 놓는다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에 대한 부분 좀 디테일하게 이제 추적이 가능하겠죠. 어떤 제품이 언제 입고된 제품이 언제 나갔는지를 이런 코드 값을 통해서 생성을 하시게 되면 보다 디테일한 재고 파악을 할 수 있고,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익률에 대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개념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요 코드 값 생성하시는 거, 뭐 이걸 위해서 매크로를 작성하시고 VBA를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